도면에 글씨를 쓰는 방법입니다. 글씨 쓰는 명령어는, 그러니까 명령어 자체는 몇 개 없습니다. 스타일, 그 다음 텍스트, 엠텍스트, 그 다음 텍스트 에디트, 이렇게 4개밖에 없어요. 명령어는 4개밖에 없습니다. 먼저 스타일로 글꼴을 먼저 지정합니다. 스타일로 글꼴 지정하고 텍스트나 엠텍스트로 글씨를 쓰고, 그 다음 텍스트 에디트로 글씨를 수정합니다. 그 아랫줄에 보시면 특수문자들이 나오죠. 보시면 뭐 밑줄, 윗줄, 치소선 이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많이 안 써요. 근데 그 아래 중심선 마크, 그 다음 각도, 그 다음 오차, 요 3가지는 많이 씁니다. 요 방법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C라고 쓰면 저게 뭐냐면 센터 마크의 영문자 첫머리 글자입니다. 센터 마크죠. 그러니까 중심선 파이기요. 그 다음 D는 디그리, 각도란 뜻입니다. 각도 표시돼요. P는 플러스 마이너스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더하기 빼기가 나오는 거죠. 오차 범위를 지정할 때 왜 우리 보통 그런 거 하잖아요. 오차 범위가 뭐 5% 내외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네, 그 오차 범위를 말합니다. 먼저 스타일부터 보도록 하죠. 스타일. 이제부터는 어디를 들어가서 보시냐면 여기 어넌테이션. 여기 어넌테이트. 홈탭 말고 어넌테이트. 홈탭에 보시면 여기 글씨가 있습니다. 여기 멀티라인, 싱글라인 보이시죠? 여기 얘가 스타일입니다. 여기가 스타일이에요. 여기가 스타일이고 그 다음에 싱글라인, 멀티라인 여기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어노테이트 탭으로 가면 바로 여기 보시면 여기 화살표, 아래로 내려간 화살표 있죠. 얘를 누르면 스타일, 그 다음 멀티라인, 싱글라인, 그 다음에 스타일 여기 나오죠. 내가 만든 스타일들. 네,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 여기는 글꼴의 크기겠죠. 자, 보시면 이렇습니다. 먼저 스타일부터 보도록 하시죠. 자, 스타일을 한번 실행합니다. 현재 만들어진 스타일들입니다. 여기 커런트 텍스트 스타일에서 스탠다드가 되어 있고, 이 스탠다드는 에리얼, 네, 아리엘, 네, 에이리얼, 뭐 이렇게 있죠. 라는 폰트가 선택되어 있습니다. 오른쪽으로 가면 new라는 이름으로 제가 새 이름을 만들 수 있습니다. 보통 이렇게 HG라고 많이 써요. 무슨 뜻일 것 같습니까? 한글이요. 한글. 한이 HAN이죠. 글이 GUL인가요? 네, 한글. 그래서 HG. 보통 이렇게 약어로 많이 써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하나 만들어집니다. 선택하고 글꼴을 여기서 지정하시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렇게 알파벳 위로 A자 위에 골뱅이 뭐 휴먼체 이렇게 나와 있죠. 그죠? 앞에 골뱅이가 붙은 글꼴은 세로 쓰기입니다. 간판에 이렇게 세로 글씨 쓰잖아요. 네, 골뱅이가 붙은 건 세로 글씨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밑으로 내립니다. 이렇게 Z자 밑에 내려가면, Z자 밑으로 내려가면 골뱅이가 없는 한글들이 나옵니다. 이해되셨나요? 네. 이 중에 우리가 쓰는 거, 굴림이나 뭐 여기 고딕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맑은 고딕을 쓰겠습니다. 컴퓨터에 아래 한글하고 이런 것들이 좀 깔려 있어서 맑은 고딕이 깔려 있더라고요. 네, 저는 맑은 고딕 썼습니다. 그 다음에 폰트 스타일 눌러보시면 볼드, 레귤러, 이탈릭, 씬 뭐 이런 것들이 있죠. 얇게, 굵게, 기울게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여기 글자의 높이가 나옵니다. 이거 글자의 높이를 지정해 버리면 도면에 들어가는 글자의 크기가 고정이 돼 버립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다 120이라고 썼어요. 그러면 도면에 지정할 때 글자의 크기가 120으로 고정돼서 써집니다. 뭐가 문제일까요? 글자의 크기가 작은 글자, 큰 글자
뭐 중간 글자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지는데 이러면 글자의 크기가 조절이 되나요?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얘는 그냥 0으로 놓습니다. 글자의 크기, 글자 텍스트나 m텍스트를 쓸 때 그때 조절해요. 여기서 조절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 업사이드 다운. 자, 글자가 여기 프리뷰처럼 위아래로 뒤집어졌네요. 백워드. 글자가 좌우 반전이요. 이렇게 좌우 반전으로 써진 거. 이걸 백워드라고 합니다. 그 다음 위드 팩터. 위드 팩터는 뭐냐면 우리나라 말로 하면 장평이 됩니다. 가로, 세로의 비율 있죠. 특히 가로의 비율. 문자의 가로의 비율을 장평이라고 하는데 위드 팩터가 바로 장평입니다. 예를 들어서 2라고 했습니다. 높이는 고정되어 있고 폭이 2배 늘어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0.7 그러면 이렇게 폭이 줄어들기도 합니다. 안 써요. 하나도 안 써요. 오베크 앵글. 오베크라는 단어는 기울기란 뜻입니다. 글자를 15도 기울여 주세요. 이거 이탈릭체죠. 근데 이탈릭체처럼 내가 글자를 기울여서 그 강조 효과를 줄 때 사용합니다. 물론 얘도 안 써요. 쓸 일이 없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어플리 적용하고 이제 클로즈 하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도 이렇게 하나 만들어 보시죠. 우리가 글씨를 쓸 때 스타일로 지정할 때 2가지 규칙만 잘 지켜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 규칙은 뭐냐면 고딕입니다. 도면의 글자는 전부 고딕을 써야 됩니다. 성문화 되어 있어요. 도면에 들어가는 글자는 고딕입니다. 두 번째 규칙. 이거는 규칙이라고 볼 수는 없고요. 그냥 권고. 굴림 쓰세요. 이유. 첫 번째 이유는 누구나 다 가지고 있음. 두 번째 이유는 특수문자 지원 등. 2가지 이유입니다. 굴림 또는 굴림체 있죠? 자, 우리가 쓰는 도면에 글씨는 고딕으로 써야 됩니다. 이거는 두말할 여지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막 이상한 글자 써버리면 도면이 여러 사람이 읽기가 힘들어집니다. 이 사람은 고딕, 이 사람은 손글씨체, 저 사람은 뭐 궁서체. 그러면 도면이 엉망진창이 돼요. 그래서 도면을 한 가지 서체로만 쓰자라고 딱 성문화되어 있습니다. KS에 성문화되어 있어요. 뭘로요? 고딕으로요. 고딕이라는 글자체 중에 여러 가지 글자체들이 존재하겠죠? 그 중에 아무거나 쓰시면 돼요. 그래서 아까 나눔 고딕이라는 맑은 고딕이라는 거 썼죠? 그 다음에 이건 권고사항입니다. 제가 설계를 오래 하다 보니까 알게 된 사실. 굴림체를 쓰세요. 왜 그러냐면 누구나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실무에서 제일 많이 접하는 게 뭐냐면 폰트 깨지는 거예요. 글자 깨지는 거예요. 글자가 어떤 건 물음표로 이렇게 찍혀서 나와요. 이거 왜 글자가 안 나오지? 그러고 뒤져보면 해당 폰트가 저한테 없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잘 안 되시죠? 제가 재밌는 글꼴을 알아요. 막걸리채라는 글꼴이 있어요. 들어보셨나요? 처음 들어보시죠? 네. 제가 막걸리채로 도면을 작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주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한글이 전부 다 물음표로 깨져서 나와요. 왜냐하면 캐드는
막걸리채를 찾는데 여러분들한테 막걸리채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번역을 못해서 다 물음표로 찍어버리는 겁니다. 이게 제일 흔한 오류 중에 하나예요. 이해되시죠? 자, 굴림이면서, 아니, 고딕이면서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서체. 그게 뭐예요? 바로 굴림입니다. 윈도우를 설치하면 기본으로 깔리는 게 바탕, 도둠, 궁서, 굴림이죠. 네, 그러니까 굴림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굴림으로 바꿔버리는 겁니다. 막걸리채를 굴림으로 바꿔버리면 깨졌던 한글이 다시 잘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특수문자가 전부 다 지원이 됩니다. 이건 조금 슬픈 사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면 그냥 좀 상식선으로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뭐냐면 조합형하고 완성형하고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글을 표현하는 방식이 조합형, 완성형인데 여러분들 아래 한글하고 MS 워드 아시죠? 아래 한글은 조합형이고 MS 워드는 완성형입니다. 똑같은 워드 프로세서. 한글을 쓰는 워드 프로세서인데 아래 한글은 조합형이고 MS 워드는 완성형입니다. 차이가 나요. 이해되시나요? 조합형, 완성형? 알 것도 같고 모를 것도 같고 그냥 말 그대로 읽으시면 돼요. 조합형이라는 것은 기억에 R을 더하고 니은을 더하면 간이 되는 거죠. 자음, 모음, 자음이 어떻게 됐나요? 조합되었죠. 네, 이걸 조합형이라고 합니다. 완성형은 뭐냐면 여기에 다 있는 거예요. 가, 갸, 거, 겨, 고, 교, 구, 교, 뭐 각, 간,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글자가 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입력된 글자와 여기에 있는 글자를 비교해서 있으면 보여주고 없으면 네모나게 딱 나와버립니다. 이게 완성형이에요. 폰트, 한글 폰트를 저 열어봤어요. 완성형입니다. 완성형이에요. 폰트를 이렇게 딱 제가 폰트를 개발하고 싶어가지고 그 폰트 개발 프로그램을 찾아가지고 한번 열어봤어요. 가, 갸, 거, 겨, 간, 뭐였지? 간, 그 다음에 각, 갓, 다 있어요. 쭉 있어요. 엄청 많아요. 그래서 한글 폰트가 커요. 한글로 조합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너무 커요. 이거 MS의 윈도우에다가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조합형이 좋습니다. 근데 조합형하고 완성형하고 보면 프로그램이 누가 더 쉬울까요? 완성형이 쉽습니다. 와서 비교만 하면 돼요. 조합형은 어렵거든요. MS가 저지른 게 그거예요. 완성형으로 윈도우를 만들어 놓고 그리고 4개의 폰트를 만들어 놓고 그리고 우리나라에 배포를 한 거예요. 니네 굴림 있잖아. 굴림 써봐. 이거 열어가지고 니네 해봐. 괜찮아. 할 수 있어. 네. 자,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저 굴림이 모든 특수문자를 다 지원해요. 굴림이 특수문자를 다 지원하고 누구나 다 가지고 있고. 이해되셨죠? 초창기 폰트를 개발할 때 얼마나 걸렸는지 아세요? 폰트 하나 개발하는 거 이만큼 걸렸습니다. 2년이요. 2달 아니고 2년이요. 아까 얘기했죠? 가나 다라 이거 다 써야 된다고, 다 만들어야 된다고. 일러스트를 다 땄어요. 지금은 이제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져 가지고 한 2주, 3주면 나올 거예요. 근데 초창기에는 안 그랬단 말이에요. 폰트 하나 개발하는데 2년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거꾸로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들이 폰트를 개발했어요. 근데 저 사람이 나한테 돈도 안 내고 쓰고 있네. 그럼 열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당연히 열받죠.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고발하는 거죠. 야, 너 불법으로 쓰고 있잖아. 이해되시나요? 폰트 불법으로 쓴다고 그거 많이 날라와요. 엄청 날라와요. 제 선배가 인테리어를 했어요. 그리고 간판도 만들어가지고 딱 해줬어요. 일주일 있다가 공문이 날라왔습니다. 니네 폰트 불법으로 썼으니까 이제 소송 대비하세요. 그러고 공문이 뜩 날라왔어요. 선배가 이제 걱정이 돼서 저한테 연락이 왔네요. 어떡하니? 뭘 어떻게 해요? 아무 대응하지 마세요. 대응 안 하면 그냥 넘어가요. 무대응은 그냥 넘어가요. 근데 전화하고 대응하는 순간 그때부터 이제 지저분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 보통은 무대응, 대응하지 말라고 해요. 담당자 없어요. 내지는 뭐 담당자 오늘 어디 갔어요? 안 돼요. 오지 마세요. 뭐 이런 식으로 대응하지 말라고 해요. 그 사람들이 전화하면 오지 말라고 해요. 근데 한번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궁금해서 호기심에 대응 딱 시작하면 그건 답이 없어요. 무조건 그쪽에서 요구하는 거 사야 돼요. 사야 돼요. 그래서 그 선배가 얼마 주고 샀더라? 300만 원인가 400만 원 주고 샀어요. 더 놀라운 건 1년짜리예요. 1년 라이센스. 폰트 하나만 안 팔아요. 폰트 하나만 안 팔아요. 묶음으로 팔아요. 40개 혹은 50개 이렇게 묶음으로 팔아요. 하나가 대략 한 3만 원 정도 해요. 저 폰트 하나가. 엄청 비싸요. 그리고 외부로 인터넷으로 쓰느냐 아니면 출판해서 쓰느냐 간판으로 쓰느냐 이거에 따라서 또 라이센스가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래서 그런 디자인할 때 그거에 대해서 엄청 신경 쓰셔야 돼요. 신경 많이 쓰셔야 됩니다. 나중에 이제 연락 올 수 있어요. 공문 받을 수 있습니다. 그 공문 받은 데도 엄청 많아요. 엄청 많아요. 간판집은요, 아예 폰트 없어요. 폰트 같은 거 안 써요. 오면 온 거 그대로 이렇게 딱 파서 줘요. 그럼 공문이 간판집한테 가느냐? 아니요. 간판집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거래처에서 준 대로 그냥 작업해서 줬어요. 이래 버리기 때문에 간판집한테는 안 가요. 결국 누구한테 와요? 디자이너들한테 가요. 디자인 회사들한테 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되게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가급적이면 저작권 프리인 폰트를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 나눔 고딕 같은 거 있어요. 나눔 고딕이라든지 이런 것들 저작권 프리거든요. 이런 것들 쓰시면 돼요. 자, 어쨌든 특수문자 지원되고 누구나 다 가지고 있고 그게 굴림입니다. 그래서 굴림으로 폰트를 바꿔버리면 특수문자나 글자가 깨진 거 어지간한 거 다 해결이 됩니다. 근데 지금 제가 여기 맑은 고딕 썼잖아요. 맑은 고딕도 이 두 가지에 해당이 돼요. 자, 이렇게 글자를 맞췄으면 보시면 이렇게 쭉 나오죠. 자, 싱글라인 텍스트를 써보도록 하죠. 단축키가 DT입니다. DT예요. 자, 그러면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스타트 포인트 오브 텍스트, 문자의 시작점. 그 다음에 문자의 높이. 그 다음에 문자의 각도. 자, 그냥 일단 엔터 쳤습니다. 어떤가요? 한 줄인가요? 여러 줄인가요? 한 줄 썼나요? 여러 줄 썼나요? 여러 줄 썼죠. 근데 명령어는요? 한 줄 쓰기 썼어요. 지워보니까 어떻게 돼요? 지워지는 거 보이시나요? 다시 봅니다. 자, 끝낼 때는 엔터 2번입니다. 엔터 1번, 다시 1번. 자, 끝내놓고 보니까 어떤가요? 글자가 한 줄씩 다 떨어지는 거 보이시나요? 네. 쓸 때만 여러 줄을 쓸 수 있는 겁니다.
쓸 때만 여러 줄을 쓰고 텍스트 명령어가 종료되면 다 한 줄씩 다 분해가 돼요. 이게 텍스트의 특징입니다. 자, 여러분들도 한번 써보시죠. 텍스트 시작점 지정하고 글자 높이 5mm. 자, 각도 0도. 자, 그 다음에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엔터. 그럼 이렇게 한 번에 종료가 됩니다. 자, 글자 크기 자, 텍스트 글자 크기 2.5mm. 자, 각도 45도. 이번엔 각도를 줘봤습니다. 어떤가요? 45도 기울어진 거 보이시나요? 자, 한번 해보시죠. 텍스트 나머지는 특별한 건 없네요. 일단 시작점 글자 높이 2.5mm, 그 다음 각도 0도, 자, 이렇게 제가 두 줄을 썼습니다. 요 밑에 이어서 글씨를 마주 쓰고 싶어요. 그러면 시작점을 지정하지 않고 그냥 엔터를 누릅니다. 텍스트 명령을 실행하면 마지막 줄이 이렇게 선택이 돼요. 엔터. 그러면 아랫줄로 이어서 쓸 수 있습니다. 한번 해보시죠. 자, 이번엔 자리 맞춤입니다. 자, 텍스트, 그 다음 justify, 자리 맞춤이요. 보시면 되게 많이 있네요. 기본은 레프트 정렬, 센터가 있고 라이트가 있습니다. 센터는 가운데 정렬입니다. 중심점 높이 지정하고, 그러면 이렇게요. 자, 가운데 정렬된 거 보이시나요? 자, 한번 해보시죠. 텍스트, justify, 이번엔 right, 오른쪽 정렬이 되겠네요. 자, 클릭하고 엔터. 어떤가요? 자, 오른쪽으로 정렬된 거 보이시죠? 자, 한번 해보시죠. 자, 텍스트, justify, 이번엔 얼라인이 있네요. 얼라인 잠깐 건너뛰고 미들이요. 미들은 센터하고 많이 비슷합니다. 자, 근데 센터하고 미들하고 조금 달라요. 그리고 자, 어떤가요? 미들도 결국은 센터 정렬이네요. 자, 완전한 비교를 위해서 제가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X라인 0도, 90도, 옵셋 8mm, 처음에는 25mm, 그 다음에 30mm, 트림, 제가 간단하게 표를 만들었습니다. 자, 만들어 보시죠. 자, 여기다 글씨를 쓸 건데, 여기다 하나는 센터, 하나는 미드를 쓸 겁니다. 텍스트, justify, 센터. 아니다. 이렇게 해볼까요? 대각선으로 제가 선을 하나 더 그렸습니다. 텍스트, justify, 센터. 날짜. 다시 봅니다. justify. 이번엔 mid. 똑같이 날짜. 어떤가요? 높이가 다르지 않나요? 센터는
제일 아래 이 바닥선의 중간에 있는 거고, 미들은 글자 높이 전체의 중간에 있습니다. 이 중간에 여기 있는 겁니다. 차이점 이해되셨나요? 글자는 베이스라인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기준선이라는 게 존재해요. 기준선의 왼쪽, 중간, 오른쪽 이렇게 되는 거고, 미들은 문자 전체 높이의 중간, 전체 폭의 중간. 이해되셨나요? 그러면 이렇게 표에다가 글씨를 쓸 때는 누구를 써야 되는 거예요? 네, 미들을 써야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한번 해보시죠. 자, 다음 justification. 자, 텍스트, justify. 그 다음에 align하고 fit가 있습니다. align은 문장의 양 끝을 지정합니다. 이렇게요. 시작과 끝을 이렇게 지정해 주시면 돼요. 이 속에 들어간 글자의 개수를 가지고 글자의 높이를 자동 조절해 줍니다. 글자가 한 글자니까 크게 나오는 겁니다. 맞추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 사이에 글자를 맞춰라. 뭐를? 이 폭을 맞춰라. 그럼 누가 자동으로 바뀌냐면 이 높이가 자동으로 바뀝니다. 자, B, C, D, E, F, G 어떤가요? 글자가 작아지는 거 보이시나요? 얘가 align. 다시 봅니다. 이번엔 fit. fit는 뭐냐면 글자의 전체 길이와 높이를 고정해 버립니다. 그럼 뭐가 바뀌냐면 이렇게 장평이 바뀌는 거예요. 장평을 이 속에 딱 맞춰버리는 겁니다. 이렇게요. 위에는 align, 아래는 fit. 자, 한번 해보시죠. 텍스트, justify. 이번에는 TLTC, TR, MLMC, MR, BLBC, BR. 이게 뭐냐면 탑 레프트, 탑 센터, 탑 라이트의 약자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부분이 글자의 높이가 되는 거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 부분이 글자의 시작점이 되는 거죠. 이게 탑, 레프트. 자, 다시 TL. 자, 글자 높이 2.5mm. 어떤가요? 여기에 맞춰진 거 보이시나요? 다시 봅니다. 텍스트, justify. 이번엔 TC, 탑 센터입니다. 어떤가요? 가운데 맞춰진 거 보이시나요? 이번엔 TR, 오른쪽이겠죠, 그럼? 네, 이렇게요. 이렇게요. 자, 한번 해보시죠. 텍스트, justify. 이번엔 MLMC, MR. 자, 이렇게요. 그 다음에 justify, MC. 미들 센터예요. 다시 봅니다. 이번엔 미들 라이트. 자, 다시 봅니다. 이번엔 바텀 레프트. 그 다음 바텀 라이트, 바텀 센터. 그 다음 바텀 라이트. 자, 이렇게 총 9군데에서 이렇게 세팅할 수 있습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다시 봅니다. 탑의 위치, 탑라인의 위치는 알 것 같아요. 바로 여기입니다. 그죠? 그럼 미들의 위치는 여기네요. 조금 더 정교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중간입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이건 칠판으로 제가 다시 설명드리죠. 이렇게 글씨를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네. 그러면 이제 나머지 글씨 쓰는 데는 큰 문제가 없겠죠? 자, 여러분들도 한번 쭉 써가면서 비교를 한번 해보시죠. 자, 이번엔 m텍스트입니다. m텍스트는 영역을 지정하는 거예요. 이렇게 영역을 지정하면 내용이 나옵니다. 특이한 점은 여기에 글꼴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스타일을 이용해서 글꼴을 바꿀 수도 있지만 여기서 직접적으로 내가 글씨를 바꿀 수 있습니다. 이렇게요. 글자 바뀐 거 보이시나요? 글자 크기는 여기서 조절하는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간혹 오해들을 하세요. 왜 글자가 저거밖에 없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아래 한글 같은 경우는 뭐 5포인트, 6포인트 쭉 있잖아요. 캐드는 그렇게 쓸 수가 없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곰곰이 생각해 보시죠. 캐드에서 사용하는 글자의 크기가 작은 글자는 1.5에서 3mm를 써요. 작은 글자는 1.5에서 3mm를 씁니다. 대입하실 수 있나요? 1.5에서 3mm를 씁니다. 예를 들어서 3mm를 쓰는데 축척이 40이에요. 그럼 글자 크기가 얼마가 되나요? 120mm가 됩니다. 이해되시나요? 내 글자 크기 2mm를 쓸 거예요. 축척이 똑같은 40이에요. 그러면 글자 크기는 얼마인가요? 80이죠? 그때그때 글자의 높이가 달라져요. 도대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쓸까요? 축척이 120분의 1이라고 가정해보죠. 아니, 축척이 200분의 1이라고 가정해보죠. 글자 크기 3mm입니다. 글자 크기가 600mm네요. 무한정 커지죠. 여기에다 글자 크기를 넣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설계자가 알아서 쓰란 얘기예요. 저기다가. 여기다가 알아서 쓰세요 라는 뜻입니다. 절대로 캐드는 여기다가 글자 크기를 주지 않습니다. 그럼 8, 1, 5, 322.5는 뭐예요? 제가 썼던 겁니다. 제가 캐드 이거 켜놓고 어떤 작업을 했단 말이에요. 그때 썼던 글자 크기들입니다. 내가 썼던 글자 크기가 나오는 거지 여기에 글자 크기가 친절하게 우리한테 제시되는 게 아닙니다. 자, 글자 크기 2.5mm, 뭐 언더라인이라든지 이렇게 블록 지정하고 언더라인 밑줄 그려지는 거 보이시죠? 두껍게라든지 기울인다든지 뭐 이렇게 조절하시고 저스티피케이션이 여기 있네요. 미들 센터 끝으로 가서 오케이. 자, 한번 해보시죠. 다음 보시죠. 자, 텍스트입니다. 그냥 일반 텍스트예요. 자, 레프트를 썼습니다. 특수 문자를 좀 쓸 겁니다. 여기다가 그냥 쓰시면 돼요. %하고 C를, 알파벳 C를 동시에 씁니다. 이렇게요. 그러면, 아이고, 자동으로 이렇게 파이 기호가 들어갑니다. 또, %D를 쓰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각도 표시가 되고, P를 쓰게 되면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가 나오게 됩니다. 자, 한번 해보실까요? 자, m텍스트도 마찬가지입니다. m텍스트 영역 지정하고, 자, 똑같이 써보겠습니다. %C 파이기호 바뀌죠? %D %P 어떤가요? 특수문자 들어가는 거 보이시죠? 자, 한번 해보시죠. 제가 글씨를 써봤습니다. 자, 여기다 하나 썼고,
자, 텍스트를 이용해서 여기다도 하나 써보겠습니다. 차이점은 텍스트는 이렇게 한 줄로 바뀌는 거고 m텍스트는 이렇게 여러 줄이라는 거죠. 자, 이렇게 쓰여진 글자를 수정할 때 쓰는 명령어가 텍스트 에디트. 텍스트 에디트 그리고 클릭하시면 돼요. 그러면 얼마든지 수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요. 자, m텍스트는 다시 이렇게 바뀝니다. 근데 텍스트 에디트를 안 써도 돼요. 더블 클릭합니다. 그러면 얼마든지 이렇게 수정해 줄 수 있습니다. 더블 클릭하면 간단하게 수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요. 자, 한번 해보시죠. m텍스트를 분해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 분해 엔터. 그러면 이렇게 싱글라인 텍스트로 바뀝니다. m텍스트를 분해하면 싱글라인 텍스트가 되고요. 이거 합칠 수 있습니다. 텍스트 to m텍스트라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자, 텍스트 to m텍스트. 자, 선택하고 엔터. 그러면 아쉽게도 이렇게 줄이 다 하나로 붙습니다. 그러면 다시 이렇게 m텍스트로 바꿀 수 있습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X라인 0도 90도. 조금 아까 했던 거를 다시 할 겁니다. 옵셋 8mm, 옵셋 20mm, 옵셋 30mm, 트림. 자, 여기는 m텍스트를 씁니다. m텍스트 영역 2개 지정하고 그 다음에 저스티피케이션을 미들 센터로, 여기다 날짜. 자, 그 다음 카피, 복제하기죠. 그 다음 설계, 그 다음 도면, 도명으로 가죠. 이렇게요. 자, 여기까지 써보시죠. 자, 지금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가운데 정렬과 왼쪽 정렬을 쓸 겁니다. 왼쪽 정렬을 할 건데 왼쪽 정렬이 기준점이 없어요. 그래서 2mm 옵셋, 그 다음 4mm 옵셋 이렇게요. 트림을 해버리면 금방 티가 납니다. 이렇게요. 바로 여기 있는 점들이 시작점이 되는 거죠. 텍스트 justify middle left 클릭하고 글자 높이 지정하고, 자, 오늘 날짜 써볼까요? 자, 설계 홍길동, 도명 우리 집. 이렇게요. 자, 설계를 하다 보면 상황에 따라서 m텍스트를 쓰는 게 편할 때도 있고 혹은 텍스트를 쓰는 게 편할 때도 있습니다. 자, 여기 마저 마무리해 보시죠. 자, 이거 하자물입니다. 찾아보시죠. 자, 보시죠. 서클 반지름 10mm, 라인 쿼드란트에서 적당히, 다시 쿼드란트에서 적당히, 그 다음 랭스는 델타 3mm, 아래쪽은 조금 더 길게. 전산 여기를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쓰는 데도 있고 혹은 이렇게 쓰는 데도 있고 조금 달라요. 그건 여러분들 취향껏 하시고요. 자, 옵셋
10mm. 그 다음에 다시 옵셋 5mm. 자,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죠. 자, m텍스트로 지정합니다. 이렇게요. 그러면 얘는 여기가 시작점이죠. 그냥 냅둡니다. 자, 글자 크기 6mm 혹은 8mm 쓰셔도 좋아요. 여기에다가 똑같이 여기 예제처럼 A 부분 단면 상세. 자, 조금만 띄워줍시다. 이렇게. 그 다음 다시 한 번 더. 이번엔 기준이 어디냐면 여기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바툼 라이트예요. 스케일 이꼴 1대 40. 자, 이렇게 도면 명칭을 쓸 땐 이렇게 만드시면 됩니다. 자, 완성시켜 보시죠. 자, 제가 복사해 왔습니다. 이게 1대1 사이즈로 그린 거예요. 스케일 선택하고, 자, 80배. 80배 너무 크네요. 지금 왜 이렇게 된 거냐면 이 영역이 안 늘어난 겁니다. m텍스트의 영역이 스케일에 영향을 안 받아요. 그래서 그립을 붙잡아다가 이렇게 움직여주면 됩니다. 이렇게 그립을 움직이시면 돼요. 다시 스케일 레퍼런스 80을 40으로. 네, 이 정도면 무난하겠네요. 자, 여러분들도 여기에다가 한번 적용을 해 보시죠. 1대 대략 한 40배 키우시면 돼요. 자, 이렇게 보시죠. 우리가 사용하는 글자의 크기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1.5mm에서 3mm. 이건 작은 글자예요. 그럼 중간 글자도 있고 큰 글자도 있습니다. 거의 배수로 가면 좋아요. 3에서 6으로. 자, 6에서 12mm로 이런 식으로. 저 같은 경우는 여기를 2mm로 쓰고 여기를 4mm, 여기를 6mm 이렇게 씁니다. 작은 글자가 너무 작으면 못 써요. 이렇게 보시면 좋아요. 현장에 나가면 작업 반장님들이 계세요. 근데 그 작업 반장님들이 연세가 제법 있으십니다. 이렇게 환한 데서 작업하는 게 아니고 전기가 별로 없기 때문에 많이 어두워요, 현장이. 근데 도면 글씨가 너무 작으면 이분들이 어떻게 해요? 돋보기 쓰고 글씨 확인하고 다시 돋보기 벗고 그리고 작업하고. 근데 돋보기 썼는데 글씨가 보여야 되는데 너무 작아서 안 보여요. 그러면 이제 이분들이 화가 나는 거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글씨는 적당한 사이즈로 써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만약에 축척이 1대 40입니다. 그러면 여기에다가 40을 곱합니다. 그러면 글씨가 80mm가 돼야 돼요. 40을 곱하니까 4, 46, 160mm. 60을 곱하니까 60에 40을 하니까 6, 4, 24, 240mm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보세요. 이 도면은 A4 기준 1대 100입니다. A4 기준 1대 100이에요. 자, 텍스트. 자, 1대 100이니까 250mm. 자, 4500. 어떤가요? 거의 비슷하게 떨어지는 거 보이시나요? 실제 크기, 내가 원하는 건 2.5mm, 내가 원하는 건 2mm지만 축척이 100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글자 크기가 200mm가 돼버리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여러분들도 글씨 한번 써보시죠.